자, 오늘의 주제는 미국 주식, 아니, 미국 지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째서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 나스닥 위주로 거래를 하게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미국에는 3대 지수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다우존스, 이제 줄여가지고 다우 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우존스 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풀네임을 불러주기도 하는데 이 존스랑 지수랑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다우 지수랑 다우존스 지수랑 발음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섞여요. 존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스 막 이러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발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우 지수는 무엇이냐? 이 다우는 특이한 녀석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자, 우리는 지수를 나타내는 어떠한 이 점수를 만들 건데 여기에 다른 종목은 다 필요 없다. 아주 우량한 것만, 아주 좋은 것만. 이게 글자가 조금 작아서 확대를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 중요한 건 다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30개만 딱 정해서 이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종목들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 어떤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뭐 장사가 뭐 한두 달 안 되더라도 문제 없는,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될 리가 없는 그런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우 지수는 이게 종목이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지수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데 단순히 이거 30개 가지고 어떠한 대표하는,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키로 따지면 반에서 가장 키 큰 사람들만 몇 명 데리고 이게 평균 키나 혹은 뭐 2000년생 평균 키, 2010년생 평균 키, 혹은 초등학생 평균 키, 뭐 이러한 어떤 표본,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수치가 적기 때문에 이거 30개 가지고는 뭐 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량한 주식 30개를 골라놨기 때문에 이 30개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막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다 모아놓은 거 말고 우량주 30개만 가지고 있는 이 지수는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나 아니면 좀 괜찮나 같은 것들 비교해서 살펴보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우, S&P, 나스닥 이렇게 세 가지 미국 주식이나 선물 거래하실 때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이 3대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네, 토종 한국 발음이죠. S&P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500개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다 있는 겁니다. S&P가 만드는데 500개로 만든다. 여기서 얘네가 500개를 골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P에서는 중요하게 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 S&P 500 지수 옵션에 향후 30일간 변동성을 반영하는 빅스 지수라는 것이 있다. 이 빅스 지수, 요 놈이 굉장히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여기 언급드리는 요 빅스 지수는 나중에 뭐 혹은 이제 강의하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이름은 공포지수라고 해요. 빅스 지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시장에 어느 정도 공포감이 조성돼 있다. 그리고 증시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이 빅스 지수를 가지고 어떤 선행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으로 가기 이전에 러셀 지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 친구도 좀 재밌는 녀석이거든요. 자, 다우 지수는
다우는 종목 수가 30개, S&P는 500개였어요. 근데 이 러셀 지수는 3,000개입니다. 종목 수가 S&P 500보다도 6배가 많아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프랭크 러셀사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이름을 다 붙여놔가지고 보면은 누가 만드는 건지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러셀 3000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는 기준이 시가총액입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다우나 뭐 S&P 선정할 때는 기준이 무조건 시가총액이 아니거든요. 우량해야 되고 뭐 기준이 막 있어요. 그 선정하는 기준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러셀 녀석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순위를 매겨서 1위부터 3000위까지 쭉 줄을 세워가지고 요걸로 만드는 지수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러셀 지수 말고 러셀 2000 지수라는 것을 더 많이 보고 활용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럼 이 러셀 2000은 무엇이냐? 아, 기본 러셀 지수가 1위부터 3000위까지 만든 것이 러셀 지수니까 러셀 2000 지수는 1위부터 2000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름만 보고 네, 잘못 추측을 한 겁니다.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자, 러셀 3000 지수 중에서 하위 2000개, 뒤에서 2000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러셀은 1에서 3000인데 러셀 2000은 이제 뒤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2000개니까 3000부터 쭉 와가지고 1001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제 하위 시총 3000위까지 중에서 낮은 거니까 이제 1001위부터 2000개 쭉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하위로 내려가다 보니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큰 대기업들, 뭐 애플 이런 친구들 말고 작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출렁출렁하고 이제 경기 민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재밌는 부분. 자, 2020년 8월에는 애플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며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기업 전체 시가총액을 넘기도 했다. 이런 재밌는 것들도 네이버 지식백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걸로 설명을 안 드렸다면 그냥 이제 PPT 만들었으면 이런 거 이제 한 문구 하나씩 넣으면서 이제 막 상식을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백과에도 좋은 내용이 많다 이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이제 뭐 러셀 2000 지수 얘기 나오면은 야 그거 2020년 8월에 애플이 러셀 2000 지수 전체 시가총액을 넘었잖아. 애플 정말 대단해. 이런 식으로 아는 척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면 금융 홈에 이렇게 정보들 많잖아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목 토론방 가가지고 이제 육개장 하나 주세요. 이런 글만 쓰러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보다 네이버 요 금융 홈페이지가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국내 증시 정보도 여러 개 볼 수 있고 해외 증시 정보도 볼 수 있고 시장 지표 뭐 이런 환율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런데 이제 140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환율 강의 해드렸던 것 들으신 분들 계시면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일본 엔화는 지금 1000원 아래로 이제 왜 엔화가 낮은가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엔저 정책을 피고 있고 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느낌으로 이렇게 좀 힘든 시기가 오면 원래 엔고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긴 한데 길어지니까 일단 언급만 드리고 이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 이제 일본 여행 가기에 아주 좋아요. 지금 환율 차이가
유로도 옛날에 비하면 좀 떨어진 느낌이죠. 옛날에는 이제 1600원, 1700원 할 때가 있었으니까.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좋다 이거예요. 나스닥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봉 차트로도 나오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영웅문 글로벌 위주로 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 3대 지수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다른 종목들은 잘 하지 않고 나스닥 위주로 해외 선물 거래를 하게 되느냐, 미국 지수 중에서 나스닥 위주로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나스닥이고요. 이 차트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모양을 그냥 대충 기억해 주세요. 이 모양, 요거 그대로 S&P 500으로 짠, 모양이 비슷해요. 모양 비슷합니다. 모양 비슷하고 다우 짠 비슷해요. 러셀 2천은 조금 달라요. 앞에 이게 이제 길이가 달라서 그래요. 요거 길이가 다른 거예요. 여기만 보면 비슷합니다. 자, 모양을 봐야 되니까, 자, 이게 캔들 개수까지 맞춰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모양들이 비슷합니다. 아까 뭐 다우존스는 30개, S&P 500은 500개, 우량주 위주, 러셀 2000, 경기 민감주의 중소형주, 시총 낮은 애들, 뭐 이런 얘기들 잔뜩 드렸는데, 결국 모아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차트를 들어와서 직접 보면 어떤 진폭, 퍼센트, 그리고 세세하게 뭐 어느 날 어떤 지수는 뭐 조금 오르고 어떤 지수는 조금 내려가고, 뭔가 이 퍼센트 차이의 그런 폭의 차이, 약간 그런 느낌적인, 확대해서 크게 봤을 때 좀 다른 점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가지로 갑니다. 어떤 지수를 매매해야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나? 그러면 그 기준은 또 뭐냐? 돈을 잘 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거래에서는 아무래도 이 주식과는 다르게 차트가 굉장히 정직하게 나오고 패턴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찍어야 될 자리를 찍어주고 만들어야 될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거든요. 주식은 리스크, CEO가 트위터를 하냐 안 하냐, 이 주식이 유망한 주식이냐, 어떤 재료가 있느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같은 무언가의 이슈가 있지만, 이 지수들은 그걸 그대로 평균 내기 때문에 한두 종목이 특별하게 튄다고 해서 엄청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굉장히 정직한 차트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그 모양이 정직한 이유는 지수 자체는 지수 그대로 움직이고 이 선물, 어떤 기대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매매가 하기 쉬워집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나스닥의 진폭이 돈을 벌기 좋은 진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차트에 잘 반영이 되고, 그 심리는 모양대로 매수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사람들이 다 같이 해주고요.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선 사람들이 다 같이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다운이 오픈 기념으로 스위트